자, 이제 마지막 그 총칙 뒷부분의 두 번째 타임, 네 파트로 나누는데 두 번째 파트 볼복 절차 중에서 즉시항고를 한 5문제 받고 이제 나머지 우리 교재 요건 받고 6번부터 교재 2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즉시항고는 뭐 이제 몇 개 안 남았고요. 한 3개 남아있고 서너 개 남아있고 그럼 이제 집행이의신청 그리고 저쪽을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즉시항고 특별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 집행 절차 즉시항고는 정지 효력이 없어요. 다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집행을 정지하거나, 잘 보세요, 잠정 처분을 할 수 있죠. 다만 법상으로는 정지 효력이 없고요. 다만 법원에서 기록이 남아있던 그 법원에서 이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잘 보세요, 집중해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집행을 정지. 그래서 집행정지는 담보를 제공하는 게 재량이에요.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가장 정지까지는 재량이야, 담보가. 그런데 담보를 제공하고, 이건 의무예요. 담보를 제공하고 속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맞죠? 정지까지는 재량, 속행은 담보를 제공하고 여기 하나 알아둬둘게. 플러스 이 절차 위법인 즉시항고 이런 절차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고도 속행만 가능하고 취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취소. 제도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정지는 재량,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속행은 담보를 제공하고 해야 돼. 근데 담보를 제공하고도 집행 취소는 안 돼요. 취소. 이게 뭐가 다른다? 이따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청구이소 이런 거랑 다, 청구이소는 담보를 제공하고 계속할 수도 있고 담보를 제공하고 취소도 가능하도록. 자, 똑같아. 정지는 재량, 담보가. 속행이나 취소는 담보를 해야 되는데 이 잠정 처분이 절차 위법 단계에서는 속행까지만 가능하고 취소가 안 되고, 실체를 따지는 청구이소 여기서는 취소까지 이렇게. 자, 항고장의 이유를 안 적으면 항고장 제출로부터 10일, 2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항고인은 일주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돼. 고지받은 날로부터. 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즉시항고 가능하고 편면적 절차라 상대방이 없어도 되고, 다만 매각 허가 결정의 경우에만 상대방을 정할 수는 있고, 이렇게. 자, 항고인 지출 항고장이나 항고 이유서에 기재된 항고 이유의 기재 방법이 위반되는 경우, 항고 이유가 남발될까봐, 이유도 말도 안 되는 이유 써가지고 항고하고 남발될까봐 법에 이유를 적절하게 쓰도록, 뭐 위반했는지 적용, 이거를 쓰도록 돼 있어요. 이게 위반되면 송부하지 말고 각하하게 돼 있다. 항고장을 안 내거나 냈더라도 이유가 그 기재 방법이 법이 요구하는 거 위반될 때는 보내지 말고 송부하지 말고 각하하게 돼 있다. 자, 집행법상 즉시항고 정지 효력이 없지만 확정대여 효력 발생하는 거. 확정대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확정될 때까지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니까 스톱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다? 매각 허브 결정 즉시항고, 선백 운항 결정, 특별현금화, 또 하나 전부 명령.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네 가지 꼭 알아둬라. 전부명령, 특별헌금화, 선박운행허가, 매각허가법제. 이게 다다.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2번. 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진행이 된다. 인도명령도 즉시항고라. 똑같이 또 제항고도 똑같이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항고도 똑같이 즉시항고 열흘 안에 내야 되고 이유서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자,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돼야 되는데 항고장이 원심법원 바로 항고법원으로 제출돼서 된 경우 이게 서류를 들고 가면 항고법원에서 빠꾸를 누르는데 이게 우편으로 가가지고 항고장이 원심법원으로 접수해야 되는데 항고법원으로 갔다. 항고법원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했다면 기간 준수 여부는 어때 기준한다? 원심법원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때로 기준한다. 이게 항고법원에 제출된 때가 아니라 잘못됐다. 항고법원에 제출된 때가 아니라 여기서 보내가지고 일로 온 때. 이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버릴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 끼고. 큰일 난다. 자, 경매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재판. 그러니까 경매를 각하기각하면 즉시항고, 결정을 내면 이의 재판, 이의 신청.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즉시항고. 매각 허가 결정도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맨 밑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 자, 우리 교재 23페이지 정지를 보겠습니다. 23페이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즉시항고 굉장히 반복되죠. 일주일 불변기간 내 항고장을 어디다가 일주일 내 어디다가 원심법원에 원심 제출주의. 항고장에 이유를 안 냈으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열흘 이내에 어디다가 원심법원에 안 내면 올리지 말고 각하. 일반적으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적인 효력이 없으나 강제집행절차에는 있다가 아니라 반대예요. 일반적으로는 있으나 강제집행절차는 즉시항고에 집행정적 효력이 없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자, 이게 즉시항고의 마지막 문제군요. 항고는 편명절차 상대방 없어도 된다. 송달할 필요도 없고 맞죠?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정지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계속 속행. 근데 취소는 할 수 없다. 담보를 걸고 취소는 청구 이소에서만 가능하다. 여기는 여기까지 속행까지만. 이 절차 위반에서는. 자,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은 즉시항고 제기되면 확정 차단을 함으로 그때까지 정지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가 있다? 전부명령, 특별 현금화, 매각 허가 결정, 허부 결정, 그 다음에 선박 운행 허가 결정. 즉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도 인정하는 때는 항고 기록만을 보내거나 아니면 일부를 등사를 해서 보낼 수 있다. 왜? 나머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즉시 항고 제기되더라도 속행, 그러니까 정지가 안 되니까 속행을 해야 되니까. 속행을 해야 되니까 이유가 있을 때 일부만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항고 이유서 안 내면 열흘 안에 원심법원에 똑같은 지문. 자, 이렇게 해서 보좌관 즉시 항고가 얼추 정리가 됐어요. 이제 집행에 관한 이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절차 위법이 1단계. 그리고 이제 24페이지부터 시험 문제가 한 5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절차 위법이 끝나고 이제 청구 이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총칙에서 가장 비중을 큰 청구 이의하고 집행 정지 서류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집행하는 이의 신청 1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절차 위법, 집행하는 이의, 즉시가 항고가 허용될 때는 집행 이의를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즉시 항고를 해야지.
집행기관의 위법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이익이 있는 집행채권자나 집행채무자, 물론 제3자도 여기 이익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집행이의는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 즉시한 거도. 즉시한 거나 집행이의는 전부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 위법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청구이의로 해결하면 돼요. 집행이의는 집행법원, 집행을 했던 법원이 관할을 한다. 자, 딴 데다 가면 이송하게 돼 있다. 집행법상의 관할은 전속관할인데, 다시 한번 집행법상의 관할은 전속관할. 거기서만 해야 되는데 관할 위반하더라도 각하가 없다. 이송이다. 다시 한번 모든 집행법상의 관할 위반은 이송이다. 이송. 원칙적으로 이송이다. 가압류, 경매 다, 압류, 주심 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우리 교재 25페이지. 자, 공탁 사유를 각하했다. 그럼 아까 집행이의다. 자,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 일을 할 수는 없다. 앞으로 누가 응찰할 예정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 절차 취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취소 사유가 부동산이 없었단 말이야. 경매 취소시켜야 되는데 법원이 취소 안 하고 진행할 때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자, 맨 밑에 것도 볼게요. 집행법원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명백한 자에 대해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 안 하고 있을 때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왜 나한테 허가 안 해주냐, 이렇게. 그래서 몇 개 안 되니까 이걸 자꾸 눈여겨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판례가 나온 이유로 자꾸 기출되고 있어요. 뭐냐면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지급명령, 이행공고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얘가 양도했다면 이제 권리가 없어진 거야. 얘한테 넘어온 거지. 집행력이 소멸한 공고 결정을 가지고 경매로 들어왔다면 경매당한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오히려 이때는 뭐다? 청구 이의 사유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딴 애한테 넘겼어요. 이걸 갚은 게 아니라, 갚았다면 들어오면 청구이겠죠. 근데 이걸 넘겼어. 그러니까 얘가 채권자야, 이제. 근데 이 자기는 죽은 건 아니지. 채권이 넘어갔지. 근데 이걸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얘한테 청구이의를 할 수 있냐. 너 청구이의는 실체법상의 채권자가 이미 다 갚아서 소멸한 걸 가지고 들어올 때 하는 거거든요. 소멸해서 이제 존재하지 않거나 그럴 때. 근데 이거는 다 갚은 게 아니라 넘겼을 뿐이거든. 그럼 얘는 아무 고난도 없는 애인데 얘한테 강제 집행을 할 고난도 없는 애한테 이렇게 들어가면 청구 이의 소송은 각하된다네요, 판례가. 왜?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얘한테, 야, 그거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청구 이의, 피고 적격이 안 된대요. 얘는 아무 고난도 없는. 그래서 집행 이의로 해야 된대요. 없다가 아니라 집행 이의. 이게 나온 이유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반복해서. 자,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26페이지. 자, 이렇게 포인트를 취소인데 앞에 뭐로? 서류 제출. 취소하는 데는 불복하려면 집행이의라 그랬어요. 즉시항고도 안 되고 바로 효력 발생하고. 집행법원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명백한데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 허가 여부 결정 안 하고 미루고 있어. 그때는 집행이 그렇게 반복되죠. 많은 것 같아도 몇 개 안 되는 게 반복되는 거니까 봐두라고.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 집행한 이의 신청은 어디다가? 집행법원에 하는 거다. 집행법원. 집행관이 아니라 집행법원.
즉시 항고한 사람이 항고장에 이유 안 쓰면 항고장 낸 날로부터 열흘 안에 원심법원에 이유서를 내야 된다. 자, 안 내면 각하해야 된다. 보내지 말고. 항고 부분을 올리지 말고. 이게 즉시 항고에서 항고 부분은 원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위반 또는 사실 오인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끝나갑니다. 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정지 등 잠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잠정 처분은 아까 똑같아요. 뭐다? 불복할 수 없다. 잠정 처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로 불복할 수 없다.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이보다 특별 항고만 가능할 뿐이다. 경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통지서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경매를 한 후 그 재경매 절차를 진행해서 매가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되기 전에 이의나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확정됐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의를 할 수가 없다.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사유신고하는데 각하했다. 그때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집행에 이의를 할 수 있다. 자, 법원이 체육과 매수인군이 명백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 허가를 안 할 때 집행이 계속 반복되죠. 똑같은 질문 이게 다라니까요. 자, 집행하는 이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변론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재판을 한다. 결정. 판결이 아니라 결정. 변론을 거쳤더라도 결정. 자, 집행이 마지막 문제 28페이지예요. 이의 신청 틀린 것은 즉시 항고할 수 없는 것만 이의가 가능한 거고 이의가 안 되고 집행법원의 집행 결정한 재판 중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거는 즉시 항고, 아닌 건 이의 신청. 강제 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자, 더 이상 이의가 끝나지 않는다. 진행 중일 때 절차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끝난다면 이의가 안 된다. 끝난 뒤에 들어오면 각하된다. 이의는 집행에서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만 가져간다. 실체상의 사유는 안 된다. 실체상의 사유는 청구 이의 사유다. 자, 공탁 사유 신고를 했는데 각하했다. 끄트머리 보세요. 사업보장하는 업무죠. 맞긴 하는데 집행하는 이의다. 즉시 항고가 아니라 집행하는 이의다. 집행이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죠. 이게 답니다.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거라 이 정도만 정리해놔도 되겠다. 그래서 절차 위법 1단계는 끝났고요. 문제 수를 고려해서 원래는 사실은 절차 위법 단계로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너무 앞에가 좀 작아서 좀 빨리 끝내기가 뭐해서 또 반대로 뒤엔 좀 길고 그래가지고 조금 연이어서 우리 교재 109페이지 여기 절차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받고 여기 볼 차례 여기 1차, 2차 그리고 여기 보고 좀 나머지 이제 이렇게 나눠서 자 청구 이의를 뒤에가 청구 이의하고 제3자 이의가 남았어요. 실체 위법으로 이 청구 이의 문제 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좀 그래서 여기 일부만 이번 타임에 일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집행문에 관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정지로 넘길 거예요. 청구 이의 지금 우리 교재 109페이지 청구 이의 여기서부터 이번 시간에는 한 10문제만 청구 이의에 관한 걸 한 10문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청구 이의 나머지 문제랑 제3자 이의랑 집행문 부여 관련 그럼 끝나는 거야 불복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타임에는 이제 집행 정지 서류 원래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게 좀 익숙해져 있다 많이. 자, 옳은 것은 자 청구 이의서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자 옳은 것은 물었어. 전이라도 잠정 처분이 가능하다. 안 됩니다. 반드시 청구 이의서가 제기된 걸 전제로만 잠정 처분이 가능해. 이 강제 집행이 청구 이의서 끝날 때까지 정지해달라. 이걸 전제로만 가능하다. 전에는 안 된다. 집행권은 자체의 유한 책임, 그러니까 한정 승인,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갚아라. 판결문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갚아라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려받은 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의 집행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이때는 뭐를 제기하게 돼 있다? 물려받은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물려받은 재산이 아닌 별개를 집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청구 이의가 아니라 제3자 이의로 저기를 해야 된다. 자, 2번도 옳은 걸 고르니까 2번 지문이 이건 청구 이의가 아니라 제3자 이의를 할 뿐이다. 청구 이의가 아니고 이게 물려받은 물건이 아니라 딴 데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청구 이의를 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 이의소에서 이행권고 결정 전에 불성립, 소멸 이것도 이의 사유가 된다. 맞는 거로 무슨 소리냐면 청구 이의소는 원래는 뭐다? 청구 이의소는 확정된 집행권을 전제로 하고 원래는 변론 종결 후 사유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변론 종결 후 없이 한 거는 판결 또는 조정 성립 후. 그러니까 정리한 보다 청구 이의는 기본적으로는 이 집행 권한을 그러니까 이 기판력 발생 후의 사유만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재판에 불복 제도가 있잖아요. 불복, 항소, 상고 이런 불복 제도는 집행 권한 자체를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집행 권한 자체를 파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두고 그 후에 내가 재판에 진 건 맞다. 상소제도, 항소 이런 건 뭐야? 재판 진 게 억울하다. 다시 뒤집어 엎어라. 이런 취지인데 청구 이의는 내가 재판에 진 거가 잘못됐으니까 뒤집어 엎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재판 끝난 후에 기판력 후에 조정 후에 다 갚았다. 파산 면책됐다. 그 후 사유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집행을 들어오지 마라.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 청구이의는 그거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변론 종결 후 사유만 가지고 돼 있다. 원칙이. 이제 예외가 뭐냐면 상계권 행사하는 건 예외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건 판결, 기판력이 있을 때는 기판력 있는 후인데 기판력이 없는 재판이 있어요. 강제 집행하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는 것들 뭐냐면 이행권고, 지급명령, 공증, 이행권고,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요. 강제 집행하는 집행력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증 성립 후, 지급명령 확정 후, 이행권고 확정 후 사유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게 소멸, 불성립, 무효 등도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의 사유도. 청구 이의소는 집행권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거다. 근데 개별적인 집행행위 배제를 구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건 제3자 이의소. 뭐냐면 그 집행권은 지급명령에 기한 모든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청구 이의는 그 집행권에 기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로 나와. 제3자 이의소는 별지 물건에 대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왜? 별지 물건 내 거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개별 집행 배제는 제3자 이의소, 일반 집행 배제는 청구 이의소. 그거에 기한 모든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자, 옳은 것은 또 틀렸던 얘기야. 우리 교재 110페이지. 정답 지문이 이제 2번인데 우리 교재는 4번으로 오타가 돼 있어요. 그러나 해설은 잘 돼 있어요. 아마 정답 과정에서 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제기 전에 피의가 이미 사망했다. 그럼 무효지요, 뭐 무효. 하더라도 이 집행부도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무효니까 망자 판결은. 법원이 청구 이의소 판결을 할 때 이미 내려진 잠정처분에 대해서는 이걸 취소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고 시까지만 잠정처분이 되니까, 이 잠정처분이 청구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잠정처분이 되니까, 그럼 선고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선고 시까지 정진돼. 그래서 선고하면서 동시에 그 잠정처분에 대해서 없앨 건지 그대로 둘 건지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옳은 거, 2번이 옳은 거예요. 자, 집행법원이 경매 신청서하고 첨부 서류 판단해 보니까 판결 나오고 10년이 지났다. 경매 기각이 아니라 소멸시효 지나는 거는 변론주의다. 제척 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사행기간 이런 건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소멸시효는 변론주의라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이상 유효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어도 경매를 기각하면 안 되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시효가 지난 걸 가지고 청구이의 이런 거로다가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왜? 이것만 봐가지고 10년이 지났더라도 중간에 변제를 좀 했다거나 뭐 채무를 승인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설사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이상 변론주의니까 기각해서는 안 된다. 경매할 때도 나왔던 거죠. 자, 부작위 채무 위반 간접경제 결정.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위반돼서 간접경제 결정.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체에 대한 간접경제 결정을 했어. 이거 위반해서 하지 말랬는데 위반했다 해서 간접 결정을 했어. 하루당 얼마 물어내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해서 이 청구 이소를 제기하면서 부작위 의무가 없다는 걸 가지고 청구유로 내세울 수는 이제 없다. 그걸 가지고 채권 채무 이런 걸 몰라도. 그리고 이 저기는 조건에 관한 거라서 여기 우리 교재 111페이지도 그 우에서 한 7째 줄 보면 아시겠지만, 부작위임의 위반이 있다 없다 이거는 일종의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이다. 조건. 그래서 이거는 111페이지, 이건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부작위 의무 위반은 간접경제 결정을 하기 위한, 간접경제 집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다. 조건. 그래서 부작위 의무 위반이 있어야지만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받을 수, 조건을 입증해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조건의 성취 여부, 그러니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해소에서 판단할 문제지 청구 이의소로 가를 문제는 아니다. 이건 좀 앞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앞에서도 이거는 우리 집행문 할 때도 부작위 의무 위반을 전제로 간접강제, 부작위 의무 위반을 위반했다는 걸 전제로 간접경제 결정 집행하려고 그럴 때 부작위 의무 위반은 간접강제 결정, 강제 집행에 대한 조건이 불가하다. 조건. 이걸 다투려면 청구 이소가 아니라 조건에 대한 다툼, 집행문부의 조건에 대한 다툼, 집행문부에 대한 이의소 이거로 다퉈라. 청구이로 다투지 말고. 이거 나왔다면 똑같으니까. 부작위 의무 위반 나왔다면 이거는 조건, 입증 문제로 집행문부의 조건 위반으로 해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이런 거로 다퉈야 되지 청구이가 아니다. 똑같아 나왔다면. 자, 3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청구이의소는 원칙적으로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거야 된다. 그러나 이행권고 결정이나 지급명령은 그 전에 것도 가능하다. 공증도. 자,
이거 똑같아. 부작위 의무 채무에 대한 간접경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소에서 채무자에게 의무 위반이 없다는 걸,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조건으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조건이니까 조건으로 다투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을 했어요. 근데 소송에서 재판 끝날 때까지 상속채무 이행 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한정 승인을 주장하지 않아서 유보 없이 물려받은 범인에서, 상속받은 범인에서 갚아라가 아니라 그냥 갚으라고 판결이 났어. 그 뒤에도 채무자는 한정 승인을 내세워서 이때는 청구 이소로. 자, 남의 물건, 그러니까 물려받은 물건이 아니라 다른 데 들어오면 제3자 이소 문제고, 이거는 내가 그냥 갚을 게 아니다. 이거 판결에 문제가 있다, 이건.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물려받은 범인에서 갚아야지. 라고 청구일을 할 수 있대요. 이게 뭐가 다르다? 이게 맨 밑에. 상속 포기를 했으나 소송에서 이걸 얘기 안 해가지고 재판 지고 나면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청구이소를 제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주의를 요하죠. 한정 승인해놓고도 소송 중에 답변서를 안 내고 그래서 그냥 지더라도 나중에라도 청구이의가 가능한데, 상속 포기는 답변서 안 냈다가 지고 난 다음에 청구이의가 안 된다, 이거. 한정 승인은 청구이의가 되고 포기는 안 된다. 아주 주의를 요하는. 자,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만 가능하다. 자, 그런데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 이행을 채무자가 변론 종결 후에 받아갔다. 그래서 변론 종결 후에 변제 효력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걔가 받아간 시점이 그 뒤라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4번 112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정답이 4번인데 교재에는 2번으로 해설은 잘 달려있는데 아마 오타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 답부터 볼까요? 포기했다면, 이거 얘기 안 했다면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게 답이죠. 나머지 청구 이소가 제기돼도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기 후, 이걸 꼭 제기 후라 그랬어요. 이걸 제기 안 하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기관에 이를 제출해야만 된다. 제출 안 하면 안 됩니다. 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매를 정지시키려면 뿌리, 경매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고 정지, 명령을 받아서 정지시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앞에서 봤던 거죠. 이게 아니라 경매를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소는 안 된다. 청구이소는 집행권원이 있는 걸 전제로 한다. 집행권원. 집행권원이 없는 근저당권자는 근저당 말소나 아니면 경매이의나 이런 거로 정지해야 되지, 청구이소는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없는 임의경매에서는 청구이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집행권의 기판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없다 그랬죠? 지급명령, 이행권고, 공정증서, 집행증서는 이걸 뒤늦게 이 무효 이런 거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지문이 깁니다. 자, 5번 하나하나 볼게요.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 판결에 변론 종결 전에 상계 사유가 있었는데 이 상계는 변론 종결 후에 되받는 거니까, 별개의 채권 가지고 상계하는 거니까 별도로 재판할 수도 있는 걸로 상계하니까 변론 종결 후에 상계를 하더라도 이거는 이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청구 이의가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변론 종결 후에 것만 되는데 상계는
변론 종결 전에 가지고 있었더라도 후에 행사해도 된다. 상계는 예외로. 왜? 상계라는 게 자기가 별도로 받을 걸 가지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앞사건과는 별개의 채권이니까. 그래서 원래 기판력의 예외로서 이렇게 상계는 차단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변론 종결 전에 사유가 주는 변론 종결 전에 상계 사유가 있었다. 변론 종결 전에 사유가 주는 청구 이의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계는 변론 종결 전에 상계 사유가 있었더라도 상계적 상이 있더라도 후에 행사해서 할 수도 있다. 자, 가집행 1심 판결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 약 한 달 후에 그 판결에 대해서 원리금을 추심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했어. 돈을 줬어? 근데 이걸 돈을 주고서 하항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해서 다툰 경우 채무자가 이렇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확정 판결에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설명을 보면 알겠듯이 가집행의 경우에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변제는 결국은 우리 교재 114페이지 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집행 선고 판결에 대해서 항소 중에 한 변제는 판결 확정돼야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변론 종결 뒤 변제로 봐서 청구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집행으로 스스로 지급한 시점만 볼 게 아니라 이게 하항소 중에 가집행 때문에 하항소 중에 변제한 것은 가집행의 불이익을 면하려고 임시로 변제한 거고 이거는 판결이 가집행이니까 확정돼야 변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준 시점이 아니라 확정된 후에 변제 효력이 발생한 거로 봐서 변론 종결 후에 변제로 본다. 청구의 사유가 된다. 이거하고도 앞에 봤던 거랑도 좀 비슷하죠. 요거랑도. 자, 앞에 앞에가 아니라 여기서 여튼 비슷한 내용입니다. 좀 이게 계속 반복돼요. 자, 청구 이의소에 관한 청구 이의소에 관한 이의는 지금 우리가 113페이지 지문이 좀 긴 편이에요. 자, 이게 앞에 이거하고 비슷하죠. 111페이지 이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변론 종결 전에 일부 이루어진 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에 공탁한 걸 찾았다거나 이런 경우도 비슷해요. 이거랑 이렇게 가집행 단계에서는 앞에 3번 문제의 지문과도 5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지문과도 약간은 자, 청구 이소는 변론 없이 변론 종결 후 사유만 해당되는데 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후에 사유만 가능하다. 원칙이다 이게.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 이의 사유는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이것도 비슷해요.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에 수령함으로써 변제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 이사가 될 수 있다. 이거랑도 비슷하고 이렇게 밑에 이건 뭐냐면 확정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청구인은 변론 종결 후 사유 가지고 하되 예외적으로 판결의 내용이 실제하고 좀 배치되는 경우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이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의 반함이 명백해서 사회상할상 인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게 권리남용이 돼서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청구이로 가능하다. 그래서 정리하면 재판에 졌지만 예외적으로 어느 때 그 재판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게 권리남용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게 허용 안 될 수도 있다.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권리 남용. 자, 그다음에 6번. 청구 이소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다투거나 폐기를 위해서 즉위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권원의 존재 자체를 다투거나 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집행권원은 인정하고 집행력 배제만 전제로 하는 거다. 이제 6번 문제를 보고 있어요. 우리 114페이지. 그러니까 그 해설을 보시면 청구이소는 집행권원의 유효한 존재를 다투는 게 아니라 존재를 전제로 이게 있는데 이게 전부 변론 종결 후에 변제됐다, 뭐 이제 실효됐다 이렇게 집행력의 불허를 구하는 것뿐이다. 유효한 집행권의 존재를 전제로 공증 판결이 있는데 이걸 존재를 전제로 그 집행력을 이제 그거 다 변제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청구인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 채권에 관한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다.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불성립이나 무효를 가지고도 이 청구권이 무효야 이런 걸 가지고도 뒤늦게 할 수도 있다. 청구 이소가 제기되더라도 정지 영향이 없다. 이걸 하면 별도로 잠정 처분을 받아야 된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교재 114페이지 7번. 확정된 지급명령에서는 지급명령은 확정 전에 생긴 사유도 가능하다.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이가 청구 이소의 대상이 아닌 거로는 가집행선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가집행선고 불만 있으면 청구 이소가 아니라 항소, 상고로 가는 거다. 가압류가 처분에는 청구이가 인정이 안 된다. 그 대신 무슨 제도가 있죠? 사정 변경에 의한 취수 제도가 있다. 가압류가 처분은 청구이가 없고 사정 변경에 의한 이거는 가집행선고는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 억울하면 상소로 항소 상고로 가압류가 처분은 청구 이소가 인정이 안 되고 별도로 뭐가 있다? 이거에 비슷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취수 제도가 있다.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은 당연히 청구이가 된다. 돈 다 갚았다 비용. 근데 왜 경우 들어오냐 이렇게. 인도명령도 청구이의가 될 수 있다. 인도명령 그 뒤에 무슨 사유가 발생했으면 낙찰받고 임대차 계약가 맺었다거나 뭐 등등 인도명령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또 뭐 법정지상권이 있거나 등등 뭐 여튼 뭐 어떤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겠죠. 대체집행의 수권 결정은 그 원집행 철거 판결 가지고 청구이의를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즉시항고만 되지 청구이의는 인정되지 않고요. 자, 등등의 경우에 그래서 잘못된 게 있죠, 이게. 이거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안 맞는다, 이게. 자, 대표적으로 청구의 대상인 집행권원 판결의 내용은 돈 주라는 거든 비금전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이거는 확정되는 순간 끝난 거다. 또 집행문이 조건부일 때는 집행문이 부여되는 순간 끝난 거라 더 이상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의사진술은 확정되는 순간 진술해버린 거고 또 집행문이 나가는 순간 끝난 거다. 그래서 끝났지 이제 끝난 다음에 뭐가 또 뭐 이렇게 집행을 불허한다. 집행 불허 여지가 없다. 이제 끝난 뒤에는. 억울하면 원인무효 재판 이렇게 할 문제지 청구이의는 끝난 거다. 이게. 자, 집행권원이 판결이라면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는 서로 채무자가 하더라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는 채무자가 항소를 하지 않고 그냥 확정 후에 청구이의를 삼을 수도 있는 거죠. 변론 종결 후 사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청구이소는 집행으로는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존재하는 걸 전제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끝난 뒤에는 못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미확정일 때는 확정 후에 가능하다. 그럼 미확정일 때는, 그때는 불복, 하항소를 이용해라. 채무자는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경제 결정의 집행력 발제, 간접경제 결정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부작위 의무 위반이 없다는 주장을, 나 위반한 게 없는데 이게 왜 나왔냐 이렇게 할 때는 조건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조건, 성취, 불성취를 이유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소송 뭐 이런 거로 해야지 청구인은 안 된다. 이게 몇 번째 반복이죠. 상속 포기를 했는데 소송 중에 답변 안 해가지고 끝났다, 확정됐다. 그럼 이걸 가지고 상속 포기는 청구인을 할 수가 없고 한정승인은 가능하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이 관할하되 합의사항권일 때는 합의부, 그 법원 있는 곳에 관한 합의부, 시군법원에서 내린 것이라면 시구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9번 116페이지. 자,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단순 이행을 명하는 것인데, 이게 그 청구권이 반대 의무 이행과 상한으로 이어져야 하는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유는, 이거는 이거 잘못됐다, 동시행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청구 이유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청구권은 단순 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둘 사이에서 동시행 이행인데 이걸 그래도 동시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싸우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다. 기판력도 없고 이건 가능합니다. 이행 공고 결정,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 전의 사유 가지고 가능합니다. 자, 담보권, 부동산을 목적으로 담보권 경매 절차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경매 이의를 하거나 근저당 말소를 다투는 거를 제기해가지고 정지를 해야지 청구 이의소는 할 수가 없어요. 청구 이의소를 구할 수는 없다. 또 경매 불허를 구하는 소송도 없고, 경매 불허 소송도 없고, 청구 이의소도 제기할 수가 없고, 확정 판결 권리라고 하더라도 권리 남용이 될 때는,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청구 이의가 가능할 수 있고, 마지막, 채무자가 한정승인이나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이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한정승인이나 모두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한정승인은 청구할 수 있고 포기는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다. 자, 이제 요거 마지막 문제, 요번 타임 10번 문제까지만 보겠습니다. 10문제. 자, 우리 교재로 치면 118페이지. 내용이 중복이 돼요. 자,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도 청구이의가 가능할 수가 있고요. 인도명령 청구이의가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소에서는 지급명령 전의 사유 가지고도 불성립 무효 가지고 할 수 있고, 공증에 의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한 경우에 이것도 당연히 청구이의가 가능하고, 동시행도 가능하다 그랬죠, 방금 전에. 확정 판결 변론 종결 전에 상계 사유가 상계적 사항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거는 변론 종결 후에 행사한 경우에도 이건 가능해요. 5번 왜 틀렸죠? 한정 승인을 하고도 답변 안 한 경우에 한정 승인을 해서 청구를 삼을 수 없다가 아니라 한정 승인은 청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청구이의가 문제가 좀 많지만 벌써 10문제나 끝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쉬었다가 청구이의 나머지 문제 이제 몇 개 안 됩니다. 청구이의 문제를 보고 제3자의 문제를 보고 저 집행문부여 이렇게 보면 불복 2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행정지, 그러면 모든 절차가 종결됩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좀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